여러분,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미국의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학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일부 학교는 폐교 위기까지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이 유학 선언이 단순한 학업 포기도 반항도 아니라는 사실인데요. 그 뒤에는 미국 학교에서 더 이상 안전을 느끼지 못하는 학생들의 절박한 현실, 인식과 조용한 저항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놀랍게도 캘리포니아의 한 고등학교가 떠난 한국 수학여행에서 비롯되었어요. 단 한 번의 여행이 미국 전역에서 학생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는 건데요. 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딱 1초만 투자해서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그때를 떠올리면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예요. 한국. 예전에 저는 그 이름만 들어도 무의식적으로 인상을 찌푸렸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고등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레베카 윌슨입니다. 지금은 이곳에서 매일 새로운 배움을 경험하며 지내고 있지만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전형적인 미국 중심주의에 빠져있던 캘리포니아 출신의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제 가족은 교육자 집안이에요. 아버지는 공립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였죠. 그러다 보니 우리 집에서는 늘 교육에 대한 대화가 오갔어요. 새로운 교육 정책부터 학교 시스템까지 저녁 식사 시간도 자연스럽게 토론장이 됐죠. 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면서 미국식 교육이야말로 세계의 표준이고 그 시스템에서 자란 나 역시 글로벌하게 경쟁력 있는 학생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제가 고대하던 순간이 찾아왔어요. 학교 전통인 해외 수학여행. 선배들은 유럽이며 남미 심지어 오세아니아까지 다녀왔다며 그 경험을 자랑하기 바빴죠. 이번엔 이탈리아겠지? 아니야, 런던이야. 나 해리포터 스튜디오 꼭 갈 거야. 저도 속으로는 파리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에펠탑 앞에서 사진을 찍고 루브르 박물관에서 모나리자를 직접 보는 상상을 하면서요. 센 강변에서 바게트를 들고 인증샷을 찍는 상상을 하며 들떠 있었어요. 그런데 운명의 날이 찾아왔죠. 모든 학생이 체육관에 모였고 교장 선생님이 단상 위로 올라오셨어요. 웅성거리는 소음 속에서 마이크를 잡은 교장 선생님이 조용히 입을 뗐죠. 그리고 첫 마디가 터져 나왔어요. 올해 수학여행지는 유럽도 미주도 아닙니다. 아시아로 갑니다. 그 순간 체육관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진짜야? 뭐? 갑자기 왜? 유럽 기대했는데 실망과 당황이 섞인 반응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교장 선생님의 다음 말에 분위기는 한층 더 얼어붙었어요. 후보지는 일본과 대한민국입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누군가가 외쳤어요. 일본이지, 당연히. 그 말을 신호탄으로 여기저기서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애니메이션의 본고장이잖아. 도쿄, 오사카, 온천, 스시할 게 얼마나 많은데. 학생들 사이에서 일본이 최선이라는 분위기가 빠르게 형성되었어요. 저도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죠. 일본은 예전부터 미국이랑도 가까운 나라잖아. 게다가 한국은 좀 불안하지 않아? 그러자 옆에 있던 친구가 한마디 더 보탰어요. 한국은 솔직히 위험하잖아. 전쟁 중인 나라야. 뉴스 보면 북한이 미사일 자주 쏘잖아. 거긴 진짜 좀 아니지 않냐? 순간 모두가 묘하게 동의하는 분위기였어요. 아무도 한국이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한식 솔직히 너무 맵고 낯설잖아. 우리 입맛에 안 맞을 것 같아. 누군가 툭 던진 말에 저도 주변 친구들도 자연스럽게 끄덕였어요. 맞아. 뭔가 익숙하지도 않고. 게다가 한국은 좀 위험할 수도 있잖아. 그때까지 조용히 있던 옆자리 친구 사라가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근데 우리 솔직해지자.
미국에서만 총기 사건이 몇 건이나 터지는지 알아? 우리 학교도 비상대피 훈련하고 있잖아. 그런데 서울 밤거리가 더 위험하다고. 그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쉽게 반박하지 못했죠.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며칠 전에도 가까운 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고, 우리는 이미 너무 익숙해져 버린 듯 비상대피 훈련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학교에 가면서 오늘은 괜찮겠지 하고 스스로를 안심시켜야 하는 게 당연해졌죠. 그때부터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BTS, 블랙핑크, K-드라마 요즘 세계 문화의 중심이 한국이야. 거기다가 한국은 인터넷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AI 교육도 도입하고 있다던데 처음에는 무관심했던 아이들이 하나둘씩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반면 여전히 일본을 지지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맞섰죠. 그래도 일본은 전통이 있잖아. 애니메이션, 도쿄, 교토 갈 곳도 많고. 전통은 좋은데 지금 세계에서 제일 주목받는 곳은 한국 아니야. 점점 더 커지는 한국 지지파의 목소리. 그리고 그 사이에서 점점 혼란스러워지는 마침내 진행된 학생 투표. 그 결과는 놀랍게도 한국이 조금 더 높았어요. 며칠 뒤 다시 모인 체육관에서 교장 선생님은 조용히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최근 이 영상을 보고 저는 우리 학교의 미래를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그건 바로 한국 고등학교의 급식 영상이었죠. 처음엔 학생들 모두 웃으며 보는 분위기였지만 화면 속이 바뀌자 모두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이게 고등학생 급식. 화면 속 학생들이 받는 급식은 마치 호텔 뷔페처럼 정갈하고 고급스러웠어요. 메뉴는 갈비탕, 나물, 잡곡밥, 과일, 심지어 디저트까지. 위생 상태는 완벽했고 학생들은 질서정연하게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에 달린 댓글들을 보니 이게 학교 급식이라고. 미국 급식은 이거에 비하면 쓰레기야. 댓글들이 넘쳐났죠. 영상을 끝낸 교장 선생님은 침착하게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급식 영상이 아닙니다. 교육이란 국가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대하느냐의 척도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과거가 아닌 미래를 보고 배워야 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한국과 일본의 교육 시스템을 비교한 보고서가 공개됐어요. 일본은 아직 일부 학교만 디지털 수업을 도입했지만 한국은 전국적으로 거의 스마트화가 진행됐다는 내용이었죠. 급식 또한 차이가 있었어요. 일본은 지역마다 급식 수준의 차이가 많았지만 한국은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고 지원하여 훨씬 체계적이고 균등하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었죠. 그때부터 학생들의 분위기는 점점 더 심각해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상상 이상이라는 사실이 점점 더 명확해져 갔죠. 교통과 치안도 비교되었는데 일본은 다소 노후되고 혼잡한 반면 한국은 깔끔하고 안전하다는 평가였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일본 문화는 예전만 못한 반면 한국은 K-컬처 덕분에 전 세계에서 영향력을 더욱 키워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모든 지표에서 한국이 앞서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죠. 결국 수학 여행지는 대한민국으로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나는 일본 가고 싶었는데. 분단 국가 솔직히 겁나는데 이게 정말 괜찮은 걸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여행이 제 인생 전체를 뒤바꿀 운명의 전환점이 될 줄은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제 심장은 계속 쿵쾅거리며 뛰었어요. 정말 괜찮은 걸까? 잘못된 선택은 아닐까? 창밖으로. 멀어지는 LA의 스카이라인을 보면서도 마음은 어지러웠어요. 머릿속엔 온갖 뉴스 헤드라인들이 맴돌았죠. 북한 미사일 발사 한반도 긴장 고조분단 국가. 군사 충돌 가능성 솔직히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잘 몰랐어요.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거의 없었고 그나마 접했던 건 CNN 뉴스에서 가끔 나오는 북한 관련 보도와 친구들이
자주 언급하던 BTS와 블랙핑크 같은 스타들 정도였죠. 그래서 그때까지 제게 한국은 그저 갑자기 떠밀려온 낯선 나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제 생각은 하나씩 깨지기 시작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공항이라고? 제가 알고 있던 미국의 공항과는 전혀 달랐어요. 공항은 너무 조용하고 깨끗했고 내부 공기는 상쾌했어요. 바닥엔 쓰레기 하나 없고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었죠. 직원들은 모두 단정한 복장에 정중하게 인사하며 유창한 영어로 안내해 주었어요. 가장 놀랐던 건 자동 입국 심사 시스템이었죠. 지문을 찍고 얼굴을 인식한 뒤 몇 초 만에 입국 수속이 끝났어요. 미국에서는 입국 심사에 30분 넘게 기다리기 일쑤였는데 그와 비교하면 정말 혁신적이었죠. 대기 공간 곳곳에서는 로봇 안내원들이 돌아다니며 분실물 센터, 화장실 위치, 교통편 등을 척척 알려주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분단 국가 맞아?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던 순간이 기억에 남아요. 또한 공항 전체에 무료 와이파이가 빵빵하게 터졌고 속도는 상상 이상이었죠. 우리 집 인터넷보다 더 빠른데 1080p 영상이 이렇게 잘 나오다니. 친구들이 스마트폰을 만지며 웃고 떠들기 시작했어요. 그때서야 긴장이 조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리무진 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로 가는 동안 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점점 놀라기 시작했어요. 도로는 넓고 차량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였고 건물들은 너무나 깔끔하고 정돈된 모습이었죠. 특히 지하철 입구마다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서 놀랐고 거리 곳곳에는 QR코드 안내판과 공공 와이파이 존이 아주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여기가 내가 그토록 걱정했던 나라라고. 첫날부터 한국은 계속해서 저를 놀라게 만들었어요. 수학여행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우리는 경복궁에서 전통문화 체험을 하러 갔어요. 사실 한복을 입는다는 얘기에 처음엔 그다지 기대되지 않았어요. 그냥 예쁜 옷 입고 사진 몇 장 찍는 것 뿐이겠지. 하지만 그건 제가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었어요.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거닐 때 느낀 감정은 단순히 옷을 입은 것만이 아니었죠. 거울 앞에 서자 저는 순간적으로 숨을 멈추었어요. 와, 이 옷의 색감과 자수 하나하나가 정말 아름답네요. 긴 치마 자락이 바람에 흩날리고 햇빛을 받으며 색깔이 반사되는 그 순간 저는 마치 한국 사극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사진을 찍고 걷다 보니 외국인 관광객들도 모두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일본인, 독일인, 심지어 브라질에서 온 사람들까지.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말했어요. 한국 전통 의상 너무 아름다워요. 이건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문화예술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한켠이 찌릿하게 떨렸습니다. 이 나라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그날 저녁 우리는 광장시장과 야시장 투어를 하게 되었어요. 떡볶이, 어묵, 빈대떡, 호떡, 꽈배기 정말 길거리 음식의 진수를 맛보았죠. 모든 음식이 위생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었고 맛은 레스토랑에서 먹은 것보다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어느 포장마차에서 만난 할머니였어요. 제가 떡볶이를 한 입 먹고 살짝 매워하자 그분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외국 학생이네. 음식은 입에 맞니? 매운 거 싫으면 이거 먹어봐. 할머니가 주는 서비스야. 그리고 따뜻한 호떡을 하나 건네주셨죠.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한국의 정을 체감한 것 같았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아닌 타국의 어르신이 단지 외국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미소와 온기를 나누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한국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일은 그날 밤에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숙소 근처에서 자유롭게 조별 산책을 하게 되었는데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여전히 환하게 불을 밝히고 사람들이 활기차게 오갔어요. 서울의 밤은 그야말로 아름다웠습니다.
네온사인과 가로등이 만들어낸 빛의 향연 속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혼자 걷는 여성들이 많다는 점이었어요. 이 밤에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다닌다니. 미국에서는 꿈도 못 꾸는 일이에요. 미국에서는 여성들이 어두운 거리에서 혼자 걷는 걸 상상할 수도 없죠. 그런데 여기 서울은 정말 안전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때까지 한국에 대한 불안감을 느꼈던 저에게 진짜 무서운 건 매일 총기 사고와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미국이었음을 깨달았어요. 그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강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서울에서의 일정 중 가장 특별했던 하루, 우리는 한국의 명문 특목고를 방문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아침부터 묘한 긴장감이 제 안에 밀려왔어요. 저와 같은 또래의 동양인 학생들을 만나는 일이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학생들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한다고 들었지만 그게 과연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선 조금 의심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기대와 의심이 반반이었죠. 그러나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정문에서부터 교복을 입고 저희를 맞이하는 학생들이 정중한 인사를 건네며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들의 또박또박한 발음과 정확한 억양은 제 또래의 학생들이 외국어를 그렇게 잘하는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영어를 왜 이렇게 잘하지? 제 친구가 속삭였고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거의 원어민 수준이었거든요. 학교 건물은 깔끔했고 벽에는 학생들이 만든 프로젝트 포스터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복도를 걷다 문득 고개를 돌린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복도의 유리장 안에 빽빽하게 진열된 트로피와 금메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아시아 과학 경시 대회, 국제 AI 챌린지. 이 모든 경시 대회에서 받은 상장과 트로피들이 금빛과 은빛을 반짝이며 늘어서 있었죠. 그 아래에 적힌 학생들의 이름과 성과들을 보고 있자니 이게 고등학생들이 받은 상이라고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한국 학생이 말했어요. 저건 작년 선배들이 받은 상들이야. 올해도 준비 중이지. 마치 별일 아닌 듯 말하는 그 표정. 하지만 저에겐 그게 완전히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전시된 건 농구 우승 트로피 하나가 전부였기에 그 감탄은 고조되었어요. 특히 들어간 수업에서 그 감동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우리가 참관한 수학교실은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모두들 집중해서 수업에 몰입하고 있었어요. 수업은 학생이 직접 칠판에 나와 문제를 풀고 풀이 과정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죠. 자, 여기 함수에서 y의 해를 구해볼까요? 학생이 자연스럽게 보드를 향해 걸어갔고 또박또박 설명을 시작했어요. 먼저 x를 구하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걸 0으로 놓고 해를 찾으면 그 순간 저는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지금 배우는 게 뭐야? 미분일래? 저 칠판에 쓰인 글씨들 지렁이로밖에 안 보여. 이걸 고등학생이 배운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헉, 그건 우리 미국에서는 대학 2학년 때 하는 거잖아. 그 말과 동시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학생들은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뛰어난 거였어요. 한 명의 한국 학생이 칠판에서 돌아오며 말했습니다. 이 접근법은 시험에만 쓰는 게 아니라 실제 통계 모델링이나 머신러닝에서 기초로 쓰이기도 해. 이건 그냥 수학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수학을 마치 일상 언어처럼 자유롭게 다루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창의적인 사고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선생님이 질문을 던지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의견을 나누며 손을 들었고 서로의 생각을 조용히 토론하며 답을 찾아갔죠. 이건 제가 알고 있던 미국식 수업 방식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대학 세미나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수업이 끝난 후 한국 학생들이 우리를 식당으로 안내해 주었고 저는 살짝 기대 반, 의심 반으로 따라갔습니다. SNS에서 본 한국 고등학교 급식은 마치 고급 레스토랑처럼 보여서 정말 그럴까 싶었죠. 하지만
그건 영상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완벽했습니다. 급식실에 들어섰을 때 음식은 마치 고급 뷔페처럼 정갈하게 정렬되어 있었고 조리사분들이 스테인리스 식판에 정성스럽게 갈비찜, 잡곡밥, 된장국, 나물 반찬, 제철 과일, 요구르트까지 담아주셨습니다. 음식은 따뜻하고 맛있었으며 학생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식사를 받았습니다. 이게 진짜 고등학교 급식이라고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친구가 웃으며 대답했죠. 영상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좋아. 한 입, 두 입 먹을 때마다 감탄이 터져 나왔습니다. 음식은 담백하고 영양도 잘 조화되어 있었으며 마치 누군가 나를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점심은 대개 통조림 콩이나 말라 비틀어진 피자 한 조각 정도였지만 한국에서는 학생으로서 대접을 받는 느낌이 확 달랐습니다. 그 순간 교장 선생님이 보여준 한국 고등학교 급식 유튜브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영상보다 더 감동적이었어요. 이곳의 급식은 단순히 밥을 먹는 시간이 아니라 학생을 존중하고 그들의 미래를 준비시켜주는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미국에서의 내 시야가 얼마나 제한적이었는지를 깨닫게 된 순간이었죠.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창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은 그 어떤 도시와도 비교할 수 없이 평화롭고 따뜻했습니다. 길거리에선 사람들이 삼각김밥을 사 먹고 골목길에서는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것이 일상적이면서도 안전한 느낌이었어요. 그 순간 이곳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감탄이 아니었어요. 서울에서의 시간 동안 저는 안전한 거리, 사람들 간의 따뜻한 정, 그리고 학생들을 사람답게 대우하는 교육을 경험했습니다. 이 여정이 끝을 맞이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저는 공항으로 가는 길에 이미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은 상태였습니다. 비행기가 LA에 가까워질수록 그리운 고향이었지만 왠지 낯설게 느껴졌어요. 다시 시작된 학교 생활, 첫 점심시간이 되자 트레이 위에 놓인 차가운 감자튀김과 흐물흐물한 미트소스 스파게티를 보며 이건 영양을 떠나 그저 생존을 위한 끼니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국에서 먹었던 갈비찜, 잡곡밥, 정갈한 나물 반찬들이 떠오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느리기만 한 학교 와이파이와 총기 위협에 대비한 비상훈련이 주기적으로 이뤄지는 현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수업 중 학교 전체에 울려 퍼진 총기 경보였습니다. 이건 훈련입니다. 교실 문을 잠그고 불을 끄세요. 불 꺼진 교실에서 숨죽여 앉아 있었던 그 시간, 그때 떠오른 건 밤 11시 혼자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 먹던 한국의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한때 한국이 위험하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진짜 무서운 건 바로 지금 미국에서의 현실이었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부모님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 한국에서 유학하고 싶어요. 부모님은 제 결심을 듣고 상당히 놀라셨습니다. 왜 갑자기? 아직 고등학생인데 외국에서 혼자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 말에 저는 깊은 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건 단순히 교과서 속 지식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고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학생들이 진정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환경이었어요. 저는 그런 곳에서 살아보고 싶어요. 부모님은 몇 날 며칠 고민하신 후 결국 제 결정을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한국으로 유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비자 발급, 서류 준비, 면접, 시험. 그 모든 과정은 힘들었지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길이라 생각하고 끝까지 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한국의 국제고등학교에서 유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는 아직 완벽하지 않지만 친구들이 정말 친절하게 도와주고 있어서 매일 즐겁고 수업에서도 새로운 배움의 기쁨을 느끼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어요.
제 인생을 바꾼 진짜 전환점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한국이라는 새로운 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땐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여 있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감정이 감사와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저는 한국과 미국 두 세계를 잇는 다리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것을 전 세계에 연결하며 그 안에서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해보신 적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